자, 조사 방문 2.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개념과 측정을 갖다 얘기하고 있었죠. 자, 개념에 대한 걸 지난 시간에 봤고, 이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변수라고 나오네요. 자,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숫자예요. 변하는 숫자. 그래서 어떤 연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자,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자,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보기로. 자, 근데 변수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계량적 수치, 자, 어떤 변수로서 몇 개, 적게, 많게. 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계량적 수치가 각각 부여되는 그런 속성이죠. 그 다음에 이 변수와 개념 모두 어떤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변수는 경험적 세계에서도 어떤 속성을 갖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개념이 모든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변수는 자, 관찰과 측정 단계가 관찰을 하고 우리 수치로 받아들이는 거 조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져 있을 때 조작적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과조사, 원인과 결과를 갖다 나타낼 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타내고 보통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외재적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서 개입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원 이렇게 하면 회사원이라는 거 회사에 다니는 사람 개념이죠. 그런데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고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이 회사원의 직위, 과장, 차장, 부장. 자, 이런 게 있다. 요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직위에 따라서 만족도가 높은가 낮은가 그럼 직위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회사원 하나만 가지고서는 어떤 걸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회사원, 그다음에 자영업, 전문가. 자, 이렇게 구분이 직업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면 요거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직업이라는 걸로. 자, 그러니까 회사원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이걸 갖다 우리가 적용하는데, 응용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요 개념이 먼저 나오거든요. 자, 독립변수는 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인과관계를 갖다 추론하기 위해서 먼저 처치가 되는 변수. 그러니까 처음에 원인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건 종속변수라 그랬어요. 그렇죠? 실험실에서 어떤 조작된 변수다. 요게 다시 한 번 문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인과적 조사 연구에 있어서 종속변수의 원인이다. 이게 독립변수라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 이게 종속변수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반응값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결과변수, 반응변수.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매개변수라는 것도 있어요. 자, 매개변수라는 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이렇게 사이에 하나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이기도 하고요. 이거 종속변수의 독립변수가 되기도 해요. 요거 두 개를 쪼개서 보면, 앞에서 쪼개서 보면 종속변수고, 여기 뒤에서 두 개 쪼개서 보면은 이게 독립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B가 C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때 B는 A와 C 사이의 매개변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종속변수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변수. 영향을 주는 거죠.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주는 변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간에 띡 껴들어왔다 그래서 개입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매개변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종교, 사회적 통합, 자살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교는 사회를 통합시키고 이 사회가 통합이 됐을 때 자살률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적 통합은 종교와 자살률 사이에 끼어드는
매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인의 사회 참여. 사회 참여가 있는데 요게 높아요. 자, 요게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자, 요게 향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자존감은 우리가 매개 변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매개 변수. 자, 그 다음에 조절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조절 변수라는 거는 자,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환경적인 변수로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환경적인 변수로 나타내는 자, 그런 거.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두 변수 관계를 조절하거나 둘이 있는데 자, 어떻게 광고를 하는데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광고를 해도 이게 계절이라면 자, 패딩 광고를 막 해요. 근데 여름이라면 매출액이 올라가진 않겠죠. 여름이라는 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자, 그런 경우를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효과를 조절 효과라고 하고요. 혹은 또 상호작용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통제 변수라는 게 있어요. 통제 변수는 외부에서 나타나는 변수이긴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없다라고 무시를 해버리는 자, 그런 게 통제 변수입니다. 자, 외생 변수라는 거는 자,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외생 변수는 말 그대로 독립 변수처럼 외부로 영향을 나타내는 거.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자, 이거 우리 독립 변수라고 했죠. 종속 변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외생은 요런 모델 말고 다른 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진짜 연구자라면 이걸 다 보는 게 맞아요, 처음에. 근데 이거 순수한 영향력 자체가 아니고 따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 이걸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친절할수록 패밀리 레스토랑 매출액이 증가한다. 자, 요거를 친절도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올라간다. 자,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맛이 좋으면 매출액도 올라가겠죠. 이럴 때 여기 말고 외부에서 나타나는 외생 변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죠? 자,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럼 내생 변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생 변수가 있다라면. 자, 이 내생 변수는 외생 변수에는 영향을 주는 변수였잖아요. 근데 내생 변수는요, 영향을 받는 변수예요. 안으로 받는. 그래서 내생입니다. 그래서 내부로 발생한 변수. 자,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 그래서 종속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외제 변수라는 것도 있어요. 외제 변수.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3의 변수가 연결이 돼 가지고서 인과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외제 변수가 사라지면은 이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변수를 우리 외제 변수라고 한다. 그다음에 억압 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뭐냐면 어떤 사실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켜 버리는 검정 변수. 자, 이걸 억압 변수 혹은 억제 변수라고 하고요. 혹은 이게 검증론으로 통제가 되면 원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변수가 유관하게 나타나는 거. 자, 그거를 갖다 우리가 억압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곡 변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 자, 이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자, 요 관계의 정반대임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나타나는 거. 반대, 왜곡. 그 다음에 억압, 이거를 다르게 눌러주는 거죠. 사실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소멸시켜버리는. 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분 변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분 변수. 이분 두 개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속성의 유무, 있다와 없다. 두 개로 쪼개졌죠? 어떤 극단적인 특성, 질적 변수를 다별량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변환할 때 사용한다. 요거 세 개는 딱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 변수가 있어요.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변수. 이건데 대학생의 성적을 갖다가 평점 평균. 자, 요거는 관찰 변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잠재 변수라는 것도 있어요. 잠재 변수,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그런 변수. 잠재적으로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변수예요. 지능, 태도, 직무 만족도, 자, 이런 거를 하나의 예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지능, 태도, 직무 만족 여러분들 꼭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질적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질적, 어떤 설명을 나타내는 설명. 그거에 대해서 난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 수치의 크기와는 크기는 의미 없는 변수입니다. 성별, 종교, 직업, 학력. 자, 이런 건 다 질적 변수예요. 자, 질적 변수에서 양적 변수의 변화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분 변수로서 있다와 없다 이 정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설명했었냐면 질적 변수를 다별량 분석에 의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분 변수로 갖다 한다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양적 변수. 자, 양 얘기가 나오면 숫자구나 라고 여러분들 미리 딱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성 값을 갖는 연산이 가능한 숫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런 수치, 그다음에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산 변수는 딱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 연속 변수는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시간과 같이요. 그다음에 계량적 변수 혹은 매트릭 변수라고 합니다. 계량, 요것도 양이죠. 요게 양이에요. 똑같은 의미니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적 변수의 종류는요, 그러니까 이산 변수가 있고, 이산 변수는 정수값으로 구성이 되고요. 가질 수 있는 경우에 수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연속 변수는요, 거의 사회조사에서는 연속형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득이나 범죄율, 거주 기간, 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요. 사람 대 상물 혹은 사건, 자, 이걸 갖다가 크기나 양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연속형 변수고요. 측정한 값들이 척두상에서 무한대로 미분을 해도 될 만큼 연속성을 띈 거다. 자,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떤 범죄율 이렇게 나타났다고 쳤을 때 이거 다 미분하면 해당하는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어느 구간에서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미분해도 연속성을 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변수의 고려 조건에서 보면 연속형이든 불연속 조건, 불연속 변수든 자,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 두 가지가 고려해야 되는데 상호 베타성, 자기가 자기만의 하나의 범주에 들어야 되고요. 이 범주에 들었다라면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 빠짐없이 범주에 다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괄성과 상호 베타성 서로 얘기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개념들은 변수에 대한 개념들은 서로 섞이지 말아야 되고 그 범주를 했다라면 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다 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겠죠? 자, 조작적 정의. 자,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조사 혹은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가 없다라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다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자, 연구 결과는 항상 현상에 대한 측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작적 정의 그럼 무조건 측정이라고 그랬죠. 조작적 정의, 측정. 조작적 정의, 측정.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측정을 통해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가 있다. 자, 또 측정 또 나오죠. 요 가능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작업. 자, 요거를 갖다 조작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변화된 거 조작적 정의. 수치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용어는 수학적으로 연산, 계산 뜻이 있고요. 조작적 정의라기보다는 연산적 정의라고 하는 게 훨씬 이해하는 게 좋지만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개념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조작적이라는 얘기를 갖다 먼저 해야 개념으로서 수치를 갖다가 얻는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소득, 자, 소득 얼마나 벌지? 벌이잖아요, 벌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변수로 나타내면 월급은 어떻게 되지? 연봉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측정 값은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만족하면은 또 가요, 안 가요? 재방문율. 자, 요걸로 보면 좋죠. 그다음에 그 재사용, 재이용 이게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측정을 해냅니다. 신앙심은요. 신앙심은 그냥 개념이에요. 아, 나 믿는 정도가 어떤 것이다. 그 신앙심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참여를 얼마나 하느냐, 교회에 얼마나 가느냐, 절에 얼마나 가느냐, 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그거 이런 걸로 갖다가 측정을 하는 변수라고 하고 실제로 몇 번을 가는지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써 측정을 해냅니다. 측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계속. 자, 이 특징은 조작적 정의라는 특징은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를 갖다가 서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측정의 타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적절한 조작적 정의,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측정을 위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거다. 그래야 수치화를 할 수 있으니까. 특정한 구성 개념이나 이런 잠재 변수의 값을 우리 측정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갖다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미리 개념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 그랬었죠. 미리 사전에 측정을 하기 전에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용어에서 어떤 거를 갖다 나타내는지 관찰 가능한 개념을 갖다가 나타내야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정의된 변수는 관찰이나 측정의 단계가 분명히 다 나타나 있어야 되고요.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자,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항목들을 다 뽑아내야 연구에, 조사에 활용을 하겠죠. 구성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연구마다가 다 다를 경우가 있고, 자, 연구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나 조사가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사자나 연구자가 그런 내용들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항상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가 여기서 쏟아집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경험 세계와 연결시키는 거다. 그래야 이렇게 해놓으면 수치로 나타내니까 눈으로 보면 딱딱딱딱 보여요. 숫자로 나타나면. 자, 조사 목적과 관련해서 실용주의 측면이죠. 왜?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냥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온 거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실패 확률이 적겠죠. 실행 가능성, 관찰 가능성.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게 안 되면 측정을 해낼 수가 없잖아요. 자, 청소년의 비행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작적 정의 단계에서는 비행 관련 척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정을 미리 딱 갖춰놓고 그건 비행이야 아니야. 그럼 그 비행은 몇 번 했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로 변환하는 과정. 자, 이렇게 계속 조작적 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개념적 정의를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자, 항상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 데가 딱딱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표, 그 다음에 지수, 요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 특성을 경험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시물을 우리가 지표라고 하고요. 자, 신앙심을 갖다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책 얼마나 있는가, 그런 횟수로 갖다 측정을 하겠다. 이건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월 수입 지표는 월 급여액이 되겠죠. 그렇죠? 교육 수준, 중졸이냐,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학원졸이냐 이런 걸로 갖다가 확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표는 누가 보더라도 신뢰를 할 수가 있는, 여기서 신뢰성 얘기하는데 이거는 항상 반복 측정이에요. 누가 측정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는 거. 그래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타당성, 그 개념이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게 타당성이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딱딱딱 이거 하는 게 맞아? 자, 체계성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속성도 당연히 알겠지만 속성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표고요. 지수는요, 2개 이상의 지표로 개념을 측정하는 거. 그래서 뭐 B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단일 지표보다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에 훨씬 좋죠. 그렇죠? 지능 지수가 높아. 그럼 머리가 좋아? 자, 그럼 학교에서 점수도 잘 받아. 학교 점수와 지능 지수. 그럼 머리가 좋다 이렇게 표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은 거기에 머리가 좋아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내적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뭐 측정 도구가 잘 됐네. IQ는 이렇게 재는 거야. 혹은 점수로 나타낼 때 IQ가 높을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개념의 조작화라는 거는 개념을 추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개념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제목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연구 문제로 표현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개념화. 자, 개념화는 정의를 갖다가 내리는 거죠. 개념이 있네 없네. 그 개념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화해서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걸 개념화다. 자, 수량화하는 거니까 실증주의, 실제로 증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이 강조가 되는 거고, 추상적인 세계랑 경험적인 세계, 자, 이걸 갖다가 같이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개념화를 했다라면 개념적 정의도 내려야 되겠죠. 자, 개념화를 통해서 자, 구체적이 된 것이 개념적 정의고요. 어떤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갖다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연구의 목적에 맞고요. 당연히 개념은요. 합당한 개념을 갖다 규정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야 조사가 계속 잘 이루어질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작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작화는 어떤 개념 혹은 어떤 변수, 자, 이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로서 전환이 되는 거. 과정을 통해서요. 자, 다양한 조작적 정의들 중에서 가장 잘 측정될 만한 거. 자, 요걸 선택해서 우리가 조작화를 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개념과 측정. 자,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미리 알고 조작적 정의 알아야 앞으로도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다 외워야 되지만 개념적으로 이해부터 하고 시작하시면 훨씬 더 수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